오늘 0시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연말 종료를 앞두고 연장하고 확대하라 안전운임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운송비 부담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논의를 제대로 진척시키고 있지 않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화물연대 기사분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건 파업이 아니라 집단 행동이다라고 성격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성격 규정하면 사실은 문제 풀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관련해서 당사자인 민주노총 공무원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오늘 0시부터 총파업 돌입하셨습니다. 현장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 전체 조합원 25,000명 다 네. 총파업에 돌입을 했고요. 네. 비조합원들도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비조합원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오전 10시에 출정식 하고 쭉 이제 파업은 돌입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울산에서는 4명 연행이 되셔서 좀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뭐 노동자 파업권을 가진 노조가 파업을 해도 그 업무 방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막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파업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집단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실은 뭔가 집단 파업에 준하는 집단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불법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 들은 것 중에서는 비조합원의 참여가 많다. 과거에는 사실 비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왜 남의 영업하는 것까지 방해하냐 화물연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단 말이죠. 비조합원들 참여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뭐 아주 많은 편은 아닌데요. 예년 파업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로 이번에 경유가도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화물 노동자분들의 어떤 적자나 생계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고 네. 또 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요구는 그 전체로 확대하자는 요구가 비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필요한 요구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파업 동참을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네네. 뭐 일부 이제 그 비조합원들 중에서는 아직 운행을 하거나 이래서 갈등이 있는 아무래도. 것도 있긴 할 겁니다. 예. 네. 자, 안전운임제. 제가 어제 이 안전운임제 소개할 때는 최저임금제 같은 거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안전운임제 어떤 겁니까? 기본적인 제도 도입 취지는요. 이 화물 노동자들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서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화물 노동자들이 운송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뭐 네. 차량 할부금이라던가 유류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래로부터 산정해서 적정한 운임을 만들고 이 운임 지불을 대기업 화주들이 좀 책임지게 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보니까 네. 현장에서는 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운임제 결정하는 단위가 따로 있는 거죠.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네네, 안전운임위원회라고 해서 네. 화물운송 산업의 화주 그리고 운수사 그리고 이 화물차주들 그리고 공익위원까지 해서 논의하는 법적 테이블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이하로 운송료를 주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화주가 과태료 최소한 과태료 정도를 받는다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대상이 6.2%밖에 안 된다고 해요. 왜 이렇게 이왕 할 거면은 좀 넓혀서 하지 왜 이렇게 적게 된 거예요? 두 가지. 예, 지금 현재 이제 안전운임제도가 수출입 컨테이너랑 시멘트 품목, 그러니까 총 그러니까요. 42만 대 중에 26,00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품목에만 그렇죠. 시행되고 있고 이제 법 제도 도입 당시에 2018년 당시에 저희가 전차종 전품목을 주장을 했었는데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다. 뭐 심지어는 이게 사회주의 법안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품목을 축소했고요. 일몰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일몰제는 그러니까 또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아니 그때 이왕 하게 된 거 그냥 일몰제 하지 말고 3년 하고 그냥 일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일몰 폐지하고 계속해서 하자라고 이제 화물 노동자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 왜 그때 3년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합의가 되고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당시에 이제 도입할 때 화주들과 자본들의 이제 반대가 굉장히 거셌고요. 거기에 이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네. 같이 이제 동조를 하고 그쪽 입장을 좀 대변하면서 서로 이제 조율점을 찾다 보니 한시적으로 좀 시행하고 품목도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도입이 네.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례 없는 것일 수는 있어요. 안전운임제가. 근데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노사정이 같이 모이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운임을 정하는 이런 게 나온 게 실제로는 노동자인데 자영업자 취급을 받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네,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이미 안전운임을 지침으로서 권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주라던가 캐나다 밴쿠버항,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데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특수고용 노동자로 저희가 분류되다 보니까 전혀 이 화주들과 교섭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요. 지금 정부 측에서도 계속 그러던데 그런 얘기 하던데. 그래서 이 안전운임 제도를 통해서 이제 겨우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저희는 맞췄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논란이 되는 거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용역 보고서가 있었다고요. 네네. 안전운임제 국토교통부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의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안전운임제 시행 후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 부상자 수 감소, 근로여건 개선 등 일부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거 확대하고 연장하기 위해서 정부나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좀 화물연대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논의가 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서는 21년 1월에 이제 조호섭 의원이 발의한 그 일몰제 폐지 법안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도 도입 당시에 일몰 1년 전에 국토교통부가 이런 연구 용역 효과를 보고하기로 돼 있어서 그거를 받아보고 논의하기로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도 도입 효과 취지가 분명히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입장 제출을 지금 계속 미루고 있고 화물연대가 지속적으로 이제 토론회 개최나 이런 걸 요구를 했어요. 근데 뭐 좀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도 도입 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이제 총파업이 도입한 이후에 뭐 일부 좀 미흡한 대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태스크포스 만들자 뭐 이런 거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했는데 받으실 거예요? 그 TF 같은 경우가 참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국토부랑 대화를 하면서 항상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좀 요구하는 국면이 되면 이 TF 얘기가 나와요. 실체 없이. 그래서 저희는 이번 TF 역시도 공식적으로 제안된 바도 없고. 공식 제안이 없었어요? 예, 공식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용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하는 거? 그 토론회 때 한번 언급이 있었고요. 그 뒤로 이제 보도자료에서 내는데 공식 교섭 자리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이런 TF를 운영할 테니 화물연대가 들어와라라고 제안한 바가 없고, 저희는 TF 논의 이전에 정부의 제도 후퇴를 하지 않겠다, 일몰제 폐지를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다면 얼마든지 뭐 TF에 들어가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칙에 대한 확인이 돼야 TF 들어가서 세부 내용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국토교통부는 이거 정부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일몰제는 법안이니까 정치권에서 빨리 합의해야 된다. 이러고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노사 간에 먼저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먼저 물꼬를 터야 됩니까 지금? 그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다가 국토부의 입장 제출에서 이미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 제출을 안 해서 국회 논의가 계류돼 있는 거예요? 예, 상임위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님, 국토부에서 입장 제출 안 해서 그 국회에서의 논의가 계류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련해서 이게 사실인지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국토교통부 입장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이 부분 꼭 사실관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 국토교통부가 의견을 내지 않아서 계류돼 있는 거다라고 화물연대 측에서는 판단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정부는 이번 파업이라고도 안 해요. 집단행동, 자영업자들의 집단행동이다. 엄정 대응하겠다. 무관용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 중에서 총파업하고 싶어하는, 파업하고 싶어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차 세우면 그게 다 적자로 들어오는 현실인데, 이 파업 기간을 단축할 생각을 정부가 하지는 않고 저희 1차 교섭 이후에 어떠한 대화 요청이나 물밑 접촉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파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총파업으로 화물 노동자를 내몰고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그냥 탄압하고 싶은 것인지 저희도 좀 헷갈립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집단행동, 자꾸 파업을 집단행동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미 그 각종 언론에서는 물류대란, 산업계 줄피해라고 해서 소위 그
화물연대가 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자기 밥그릇 챙기게 하고 있다. 이런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안전운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로 안전, 국민 안전이 증진된다는 게 이미 효과가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네.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우기는 화주들, 그리고 그 화주들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고 있는 정부가 네. 오히려 저는 이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화물연대에서 그 주장했던 요구들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설득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총파업을 좀 뒤로 밀어왔는데 네. 불가피하게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파업 지켜보고 계실 시민들께 시민들이 사실 어느 쪽 손을 들어야 될지 일단 파업하고 집단행동하면 일단 피곤하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경유값이 한 40% 50%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뭐 화물 노동자의 입장에서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화물 노동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달리는 시한 폭탄이라는 저희가 오명을 쓰고 있어요. 저희는 이 오명을 벗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됩니다. 지금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경유가가 화물 노동자들한테는 월 추가 지출만 많게는 300만 원까지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게 다 개인의 순소득으로 나가다 보니까 잠을 줄여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안전운임 제도처럼 운임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을 통해서 안전하게 일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총파업이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